근데 요즘에는 부모 교육회도 아빠들이 많이 오시지 않나요? 네, 상담도 많이 오세요. 네. 본인이 생각하는 육아 양육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는 네. 어머님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그렇지만 아빠랑 엄마가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바람직합니다. 영유아 때부터 아빠들이 꾸준히 아이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청소년에 가서는 아빠하고 아이하고 공감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고 지금부터 해라, 바로 그 얘기잖아요. 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추정희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스킨십, 네, 만만하지가 않죠. 하지만 스킨십의 중요성을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안 하고는 못 베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지난주 가서 저 지금 아들 계속 스킨십 해주고 스킨십 해주고 이렇게. 큰 아들인데도 잘 되나요? 네, 큰 아들, 작은 아들 스킨십인데 특히 작은 아들이 여자 같아요. 그래도 이 녀석은 뭐 훌륭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뭐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실천해 보길 바라시고요. 그런데 이 공감에서 엄마의 역할도 참 중요하지만 저는 이 뇌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아빠의 역할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 요새는요, 저희 아이 키울 때는 그냥 뭐 애는 누가 키운다? 엄마가 키운다라고 하는 아예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왜 부모 교육회도 아빠들이 많이 오시지 않나요? 네, 상담도 많이 오세요. 네, 아빠들이 많이 키우고 아빠들이 많이 또 상담도 오시고 또 옛날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는 아빠, 엄마 이게 아니라 같이 키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가 키우는 방법은 역사와 전통이 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아빠가 키우는 건 역사와 전통이 없어서 많은 아빠들이 뭘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맞아요. 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아빠들이 방법을 몰라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 주 박사님이 아빠들에게 팁 좀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요즘 신세대 아버님들은 정말 육아 교육에 참여를 잘합니다. 그래서 원에 상담 오실 때도 꼭 엄마랑 같이 오고요. 제가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상담을 오셨는데 어머님하고 아버님 있을 때 당연한 건데 아버님한테 아버님이 이렇게 어떻게 상담에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어머님이요, 당연하지 않아요? 같이 와야지요. 네, 당연한 걸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맞아요. 당연한 거지요. 하고 이제 넘어갔던 일이 있어요. 옛날에는요, 아빠 혼자 오면 저 집 이혼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아빠 자연스럽게 혼자 와서 상담하고 가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 아버님들이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렇게 큰애는 또 아버님이 이렇게 데려다 주시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 그 추 박사님은 남편분이 자녀에 대해서 되게 잘 도와주지 않았나요? 그럴 것 같죠. 네. 내 책 속에서 읽어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희 신랑도 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나름 거기에 적응하고 생활하려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곤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너무 귀하게 얻은 딸인데도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아이가 자라면서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냥 주말에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고 TV 보고 텔레비전 보는 사람, 이 정도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7살짜리 아빠 그려 그러면 전부 다 대한독립만세 아빠 죽어있는 아빠 그리고 TV 앞에 이러고 있는 아빠들 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좀 충격을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이 시기는 다시 올 수 없고 아이가 아빠를 필요하는 시기는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고 지금이 적기이다. 당신이 선택하시오. 하고 얘기를 했죠. 이거를 안 하면 정말 이혼할 각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감사하게도 본인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아빠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특별히 그런 걸 교육을 받지도 않고 네. 그런 가정에서 크지도 않았기 네. 때문에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엄마가 좀 같이 대화를 통해서 아빠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어떤 어머님들은 아빠는 진짜 어떤 생각도 없고 아이 교육을 망치는 사람 이렇게 심지어 생각하는 아직도 많죠. 당신 돈이나 벌어 애들 건들지 가까이 오지 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육아 양육 방법만 옳다고 생각하는 네. 어머님들이 의외로 있으세요. 그렇지만 아빠랑 엄마가 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바람직합니다. 맞아요. 아빠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데,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는 아빠들이 캠핑 많이 가시잖아요. 너무 좋죠. 네, 요즘 젊은 아빠들 캠핑 많이 가는데, 저는 그 캠핑 가서는 될 수 있으면 아내는 편히 쉬게 하되, 네. 아내는 편히 쉬게 하되, 아이는 혹사를 시켜라. 저는 그런 건데 제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아이한테는 늘 아빠가 아빠 도와. 같이 할래? 항상 이 말을 아빠 지금 도와줘. 같이 할래? 그래서 너하고 엄마는 쉬어. 여기 나오니까 아빠가 다 할게. 라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라. 네. 저 강조하는 데가 어떻게 맞는 얘기인가요? 너무 많죠. 저는 직접 그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저희 집도 아빠랑 아이랑 캠핑 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지금 유아기 때 시작된 게 성인이 돼서조차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면 강아지들을 안고 의자에 앉아서 이제 평온하게 있는 거죠. 그러면 아빠랑 아이가 같이 대화를 하면서 같이 이제 텐트도 짓고 또 주방도 만들고 물도 길러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집안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덜한 아빠인데도 밖에 나가면 왜 이렇게 원기왕성하고 슈퍼맨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 남자들은 집에서 나가야 돼요. 그런가 봐요. 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유치원 때뿐만이 아니라 유아기뿐만 아니라 초등기까지 이어지면 엄마들 중에서는 이렇게 운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을 왕성하게 잘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참 운동신경이 둔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딸아이는 또 그런 것들을 즐겁게 하는 걸 원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유아기 때는 아이랑 나가서 킥보드도 타고 인라인도 타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가 되면 아이가 아빠랑 같이 뭐 좀 어려운 공놀이, 배드민턴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게 되고요. 또 아빠도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이벤트를 많이 생각하고 아이랑 활동하다 보면 무엇을 더 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데디데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지은 거예요. 진짜 중요하네요. 네네. 일부러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데디데이 날은 그동안 아빠랑 못했던 거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왜 마트 같은 데 가면 수족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굉장히 헤엄치고 노는 거를 보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빠랑 둘이 이제 엄마가 장볼 동안 거기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빠도 수족관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추 박사님 말씀하시는 데디데이는 아빠하고 함께하는 날을 지금 정한 거네요. 네. 그래서 아빠하고 함께하는 날을 정해서 그날 하루만큼은 아빠가 충분히 아이하고 함께하고 아이하고 놀아주고 공감해주고. 네. 그러면 엄마는 좀 그때는 좀 숨 좀 쉬겠네요. 너무 좋죠. 그렇죠? 네. 자유의 시간을 좀 오고요. 사실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 반 시간 아니면 하루라도 충분히 아빠랑 아이랑 하루 종일 공감하면서 같이 지내는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많은 그 아빠 강의의 아빠들을 만나보면요. 유아 때부터 이렇게 꼭 데디데이 정하지 않더라도 아이와 늘 무언가 함께하는 아빠들은 청소년이 돼도 쉽게 같이 하는데 어느 날 아이가 청소년이 되면서 이제 내가 아이와 함께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상담을 하셨는데 아이가 중학생인데 어렸을 적에 아빠가 정말 새벽에 나가고 새벽에 들어오다 보니까 아이하고는 도저히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대요. 근데 마음은 항상 사랑하는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빠 생각이고 아이 입장에서는 아까처럼 그냥 바쁜 아빠로 그냥 낙인이 찍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애가 청소년이 되니까 자기도 회사도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아이하고 소통을 하려고 보니까 그것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잔 하고 나면 그 기분에 방에 들어서 아이하고 야 아빠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럼 아빠 왜요?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숙제했니? 공부했니? 이러다 보니까 아이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아이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정말 고민하는 아빠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충 지금 저희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영유아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영유아 때부터 아빠들이 꾸준히 아이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국 청소년에 가서는 아빠하고 아이하고 공감이 안 됩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고 지금부터 해라, 바로 그 얘기잖아요. 네, 아이들 네. 관심사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영유아 때는 네. 부모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해도 네. 아이가 맞춰가지만 초등학교만 가도 고학년만 가도 또래 관계가 더 그렇죠. 원활해지고 네. 중고등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네. 그런 고민도 많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아빠하고 같이 뭔가를 하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는 나는 돈만 열심히 벌을 테니 너는 집에서 애나 잘 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빠는 어려서부터 함께 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이 돼서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추정희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님들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함께 공감해 주시면 아이가 청소년이 됐을 때 정말 확실하고 행복한 아이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